코로나19 제3차 대유행이 정말 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또 지난번처럼 화상연결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실감하시죠? 수험생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해방 느껴야 되는데 네. 할인도 받고 근데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코로나로 어렵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던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네. 수고하셨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낼까요? 저도 그렇지만 정말 이게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아서 그 줌으로 하는 그 화상으로 놓고 하는 게 좀 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지난번 해보니까 생동감도 없고 이게 뭐 하는 것이 제대로 나오던가요? 네, 저도 제가 봐서 영 안 나왔습니다. 좀 답답하긴 하죠. 예. 네. 올 연말은 정말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모임도 많이 좀 자제하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잘 이렇게 뭐 화상 요즘 이제 생활화돼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 통화로들 많이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지금 이제 달타장님 오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줌으로도 잘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필요할 때 이렇게 찾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어쨌든 내년부터는 뭐 코로나 이런 것과 별개로 기자회견에서는 좀 더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그동안은 잘 지냈습니다. 네. 자, 그럼 대구경북 기자회견 12월 첫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대구의료원. 감염병이 유행하면 1차 방어선 역할을 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나온 다음 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모든 병동을 비워 코로나19 환자 치료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2,000명이 넘는 환자는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하지 못했고 초기 사망자 4명 중 1명은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구의료원은 서구에 자리 잡고 있고 폭넓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해선 동부 지역에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코로나 2차 대유행, 또 다른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구에 또 하나의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뭐 이제 3차 대유행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제 좀 1차 때 좀 크게 한번 겪어서 조금은 심리적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안정감 내지는 좀 이렇게 대응력이 좀 우수하다 그럴까요? 좀 그렇게 분석도 되고 있는데 제2의 대구의료원은 설립해야 한다. 이제 더 대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차 유행 때 겪었던 그 병상 부족의 어떤 어려움을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제2대구의료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계속 꾸준하게 일고 있는 와중인데 지금 최근에 그것과 관련돼서 좀 주목할 만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서 동구의회에서 연구단체, 의원들이 꾸린 연구단체 총볼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랑 시민단체 대구참여연대랑 대구의정참여센터라는 곳에서 세 군데에서 시민들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좀 보면은 대구 시민의 83.7%가 공공의료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응답을 했다고 하고 80.1%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답변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신 분이 37.3%라고 하고 반대 또 대구의료원, 제2대구의료원 설립과 동시에 대구의료원을 같이 보강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신 분도 23.5%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답변에 공통적으로 제2대구의료원을 설립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공통적인 의견을 내신 분이 한 60% 정도 된다. 대구 시민들 중에서 그만큼 제2대구의료원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늘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대구시는 내년도 예산을 오히려 줄이는 안을 내놨습니다. 대구의료원 예산
이거 지금 삭감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누가 설명해 주실까요? 기 교수님이 얼마나 삭감한다는 겁니까? 2021년도에 이 공공의료와 관련된 예산을 보면 의료 취약계층 진료 지원 예산 4억 원, 그리고 이 공익 진료 결손금. 이제 이런 그 공공병원들은 이제 공익 진료 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영업상은 적자가 나게 됩니다. 네. 이런 이 결손금,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의료진이거든요. 그야말로 뭐 의사, 간호사라든지 이런 필수 의료진들은 이제 좋은 분들이 영입을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인건비죠. 이제 이런 부분도 이제 무려 10억 원 이제 감소되어 버렸고, 8명을 채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있어서 20억 정도가 2021년도에 필요한 것으로 이제 추산을 해서 올렸는데 네. 이것도 절반 10억이 감소돼 버렸어요. 네. 그럼 이거 내년에 이걸 2021년 불과 뭐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응이 될까 말까. 지금 굉장히 지금 또 곧바로 지금 이제 3단계로까지 가느냐 마느냐 상황이 굉장히 염려됩니다. 그러면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 네. 공공보건의료의 그 법률에 따르면은요. 그 공공이란 자체의 의미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이나 아동, 뭐 장애인, 정신질환, 또 감염병, 그 응급진료 등 이렇게 수익성이 낮은, 그러니까 즉 돈이 안 되는 네. 이런 의료의 공공의료기관의 임무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질병 예방이나 교육에 대한 이 보건의료도 맡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력 자원을 통해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게 보건의료의 이제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 공공의료기관에는 국립병원, 지역의료원, 보건소 등이 이제 속하고요. 네. 지난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 공공병원만으로는 이런 사태를 감당하기가 사실은 네. 현실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민간 의료에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메르스 때 그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참여한 민간 그 의료기관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 역할 등에서는 다 공감은 하시는데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삭감된 그렇죠.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대구 참여연대에서 지금 성명서까지 발표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을 해서 좀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강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대구시가 2021년 대구 의료원 예산을 삭감하는 안을 내놨는데요. 지난 24일, 11월 24일 대구 참여연대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내용부터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압축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현 대구 의료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반대한다. 보전을 다시 해라 하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더 증액을 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우선 그 전자는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구의료원 공익결손지원금 5억 원, 의료 취약계층 사업비 3억 원, 전문인력 보강 10억 원 등 한 20억 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다시 보존해라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의사나 간호사 등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고 장비를 보강하는 등의 그 추가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대구시는 대구경부연구원의 정책 과제로만 검토하겠다 하고 예산 편성은 안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대구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려는 건지 대구시의 주장도 좀 정리해 주실까요? 저희가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코로나 그 생계지원금 등의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 예산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하는 것이고, 이게 또 한꺼번에 비용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 제2대구의료원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게 추가적인 공공의료원이 필요한지 우선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이 정책 과제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구나 하고 확인이 되면 이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죠. 네,
공공병원의 필요성 또 확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의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대구 의료원만이 유일하게 환자를 전담해서 치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있는 병상도 다 활용하지 못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3차 유행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4, 5차 계속 반복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시급하고 과감하게 대구 의료원을 확충해야 되죠. 또 한 가지 보면은 제2대구를 설립 필요성 문제인데 지금 대구의 전체적인 의료 인프라는 타 시도에 비해서 모자라지 않아요. 문제는 공공의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인구 240만이 넘는 광역도시의 의료원 하나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하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위치에 짓는 것이 좋을까?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최소한 연구 영역비라도 편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제 이미 내년도 예산안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대구시는 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죠. 다음 주부터 그 예산 심의가 있는데 대구시가 이렇게 이 부분에 관한 그 예산 수정안을 내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의회가 수정 제출을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을 조정해서 의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으면은 또 이 공공의료 확충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대구시의 적극적인 방법을 촉구를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예산은 정해졌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2월, 3월 그 코로나19 사태 때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병상이 없어서 입원도 못하고 그러다가 또 사망하는 경우도 생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2의 대구 의료원이 꼭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데 그 배경 조금만 더 덧붙여 주실까요? 우리 관심 박사님께서. 지난 2월부터 해서 그 대구 확진자 그리고 3월 초까지 그야말로 뭐 폭증을 하는 시기에 당시 2,3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이 병실에 없어 입원조차 못했습니다. 네. 그러는 가운데에 70여 명 정도가 돌아가셨죠. 지나온 과정을 보면 2009년도에 이제 우리 신종플루, 그다음에 이제 2015년도에 메르스, 지금이 그 코로나 상황. 이게 이제 4, 5년 단위로 되는 바이러스가 이제 창궐 한다라고 봤을 때 대구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제2의료원, 사실 250만 정도 되는 이 광역시도급의 공공의료원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대구밖에 없습니다. 경상북도도 무려 3군데가 있어요. 네. 그래요. 앞서 뭐 지금 코로나19가 대구 경북에 한창일 때 2, 3월에 병실이 없어서 한 70여 명 돌아가신 분들이 70여 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당시에 대구 의료원에 입원해 있던 분들까지도 다른 병원으로 옮기거나 뭐 또 집으로 가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런 사연 그때 취재하셨었다고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제2대구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재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게 그때 그 경험들 때문이기도 한데 2월 21일에 제가 그날이 이제 대구의료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운영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구의료원의 기존에 있는 환자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갔었는데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은 치매를 앓는 환자가 한 뭐 3년씩 몇 년씩 이렇게 입원해 있던 환자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보호자에게 일단은 마찬가지로 정신병원 다른 곳을 몇 군데 전화번호 정도 소개해주는 수준에서 알아서 옮겨가도록 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기존의 환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역차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 이게 뭐 다른 의료원이 하나 더 있었다면 그리로 옮긴다거나 하는 방안들도 고민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게 최근에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이 돼서 대구시가 지금 자체적으로 집계하기로는 당시에 대구 의료원에 남아있는 입원 환자가 301명이었다고 합니다. 21일 무렵에. 그런데 그중에서 43명 정도 이제 이동이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남겨서
입원을 한 상태로 치료를 계속 이어갔었고 네, 네. 그리고 나머지 258명 중에 134명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갔고 114명은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걸 믿지 않습니다. 대구시의 이 설명을 믿지 않는 게 이 다른 그거거든요. 의료기관으로 한 차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네, 네. 그 정보랑도 지금 다르거든요. 이 숫자가 제가- 다릅니까? 네,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온 통계인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럼 뭐 이 기자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심층 취재해서 네네. 다음번에 네네. 저희가 한 번 더 이걸 소개해 다룰 줄 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또 제2의 대구 의료원을 짓는다면 동구에 지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어요. 동구가 가장 적극적이죠. 네, 동구는 그 혁신 도시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상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네. 그 도움을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동구에서는 그 이 가스공사 앞에 26,000제곱미터 부지, 꽤 넓은 부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소 R&D 센터 같은 것도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일대 땅을 활용해서 제2의료원을 좀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그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근데 동구 입장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동구가 다른 기초지자체와 비교해 보면은 취약계층이라든지 뭐 국가유공자라든지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좀 약자층에서 이 의료 필요성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그 수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구 지역에 공공의료 관련된 시설이 없다 보니 실제로 공공의료 혜택 수혜를 받는 비율은 2%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구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게 근데 동구에 있든 뭐 남구에 있든 어디 있든 간에 대구 전체를 봤을 때 네. 저는 있어야 된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감염병 전문병원도 없는데 지금 우리 대구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본원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제2의 대구 의료원을 짓는 것이 좋으냐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선택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둘 중에 택일을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고 같이 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못 박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대구가 앞서서 말씀을 했던 것 같은데 의료원 그러니까 병원에 관한 어떤 의료 인프라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수한 네. 상위층에 드는데 그 중에서 공공병원, 공공병상 영역에서 보면은 하위권이거든요. 전국에서 인구 10만 명당 공공병상 비중을 보면은 148.4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전국에서 밑에서 7번째 맞아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병상이 전체 병상에서 10%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대구의료원이나 제2대구의료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질문만큼 잘못된 질문은 없다.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또 저도 그 달탄양님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문제는 대구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냥 또 인력을 또 얼마나 또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병원만 지어놓고 뭐 와서 진료할 의사가 없으면 이거 뭐 지원하면 안 하는 문제고 또 그 제 생각에는 뭐 최첨단 장비를 들여서 완전 멋지게 지으면은 좋겠죠. 동구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고 계시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그 찬성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리고 지리적으로 유리합니다. 동구가. 제 생각에는요. 왜냐면은 동구에 있으면은 뭐 동구의 그 취약계층만을 위해서 동구에 짓는다기보다 동구 옆에가 경상북도가 근접해지지 않습니까? 뭐 영천에서 멀리 포항까지. 그래서 그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지리적 위치를 취하고 있고 또 뭐 가정 환경상 뭐 의료진들이 내려오신다면은 뭐 동대구 IC도 근접해 있기. 또 혁신도시에는 모든 공공기관이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직원분들도 이제 왕래하시기가 편하다고 하셔요. 그래서 저는 동구에 들어오는 거 제2의료원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1의료원도 예산을 확보해서 보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동구가 지금 그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 의사를 보이고 있고 지금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일단 동구와 일단은 기초지자체인 동구와 광역지자체인 대구가 네. 협업을 하자. 네. 라는 생각이 네. 그래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우선순위라든가 언제 시행을 해야 되는지 중요도라는 걸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뭐 기존의 그 의료원에 대한 기능을 보강도 하고 또 제2의료원에 대해서도 지금 안 되더라도 계속 검토해 나가야죠. 예, 그렇게 좀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구경북 기자회견 언제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경북의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거침없는 입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